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국민의 염장을 지른 이제 경제정책 4인방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염장러들. 그렇죠. 네, 염장러 염장러. 중에 지금 한 명만 지금 차관만. 이상경 차관은 네. 결국 지난 주말 네. 되기 직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 대통령실에서 바로 사표를 수용을 했습니다. 제가를 예, 예. 했죠. 근데 조용히 지금 튄 분이 한 분 계세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사의를 발표했다. 이제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예. 왜 그랬지? 저 사표 낸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지?라고 했는데 자 이분의 재산 상태와 투자의 이력을 보면 야 결국 이한주는 대통령의 경제 멘토라며. 이재명의 정말 경제 가외 교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를테면 각종 무상 시리즈, 그다음에 국가 주도로 경제를 다시 설립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을 만들었던 사람이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런을 한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지금 이한주 씨는 원래 그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였잖아요. 예. 서울대에서 원래 이공대를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저 석사부터는 경제학을 했더라고요. 예.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인생 행로를 걸었냐. 경원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천대학교 이제 교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천대학에서 쭉 있었는데 가천대학은 어디냐? 성남시장 이재명이 석사 과정을 밟은 데가 이제 가천대학이었어요. 네. 그래서 논문을 그때 이제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던.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본인 얘기로는 나는 논문을 반납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경기정책연구원장을 했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어떤 이 궤적을 걸었느냐.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을 했죠. 이게 뭐냐? 다른 일반적으로 그 취임하고 당선되고 취임까지 한 9개월 정도 90일 정도 있는 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거를 맞습니다. 대신한 조직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2024년 9월이었나요? 예.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민주연구원장직이 아직 그 몇 달 더 남아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어 내년 4월까지 임기인데 네. 그 자리를 갑자기 내놔서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 60일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해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한주 씨가 유일하게 현재 갖고 있었던 직책이 민주연구원장이었는데 요거를 관뒀다. 왜 관뒀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막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 2021년에도 부동산 투기 너무 과하게 한 거 아니야? 라고 했었던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야 아니라 그랬지. 조용히 이제 쭉 이제 가라앉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사실에도 관두니까 부동산 문제 때문에 네.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의 정책 본부장직을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네. 그 다음에 지난 대선 그러니까 이제 탄핵 이후에 치러진 최근 대선에서 다시 선대위 총괄정책본부장 그러니까 비슷한 자리를 또 맡았던 거예요. 네. 근데 이때는 맞습니다. 한번 논란이 돼서 부동산 때문에 논란이 돼서 물러났던 그 자리 어떻게 보면 총괄정책본부장이니까 조금 더 핵심 자리를 맡은 것 같은데 네. 이 자리는 그냥 큰 탈 없이 네. 이건 그때는 이제 화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위원장까지 지낸 거죠. 지금 이한주 전 그 민주연구원장을 두고서는 자식들에게 어린이날 부동산을 선물로 줬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야 나는 우리 애한테 어린이날 5만 원 줬는데 큰일 나보. 야 집 한 채는 줘야지. 집 한 채를 주던가 집 반 채는 줬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무능한가 이렇게 얘기하고 말지만 실제로 무엇을 줬는가. 네. 이분이 어떤 투자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네. 세부적으로 지금 각종 증언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살펴보면 놀랍더라고요. 정말 고수예요, 고수. 고수입니다, 진짜. 예. 초고수입니다, 초고수. 초고수. 예. 자, 이분의 일단 청담 삼익 아파트 매입 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담 삼익 아파트라는 게 원래 1980년대에 준공된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예.
이 청담 삼익이 재건축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막 90년대 말부터 계속적으로 나왔었다고 해요. 예. 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03년 12월에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획득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조합들은 이미 한 1년 전이나 2년 전부터 활동을 해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요 아파트를 이한주 씨 부부는 이보다 6개월 2003년 전에 그러니까 2003년 6월에 이 청담 삼익을 매입했는데 네. 2003년 9월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고 네. 다음 3개월 있다 2003년 12월에 조합이 인가받습니다. 네. 기가 막힌 타이밍. 대단한 실력이에요. 네. 기가 막히게 정말 예. 대단하죠. 존경할 예. 만합니다. 네. 대단한 이런 이게 정보를 뭐냐면 다 알아야만 이런 그렇죠.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제가 결혼 초기에 예. 반포에 집을 9,500만 원인가 막 1억인가 주고 산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랬는데 그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높다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 때도 샀는데 몇 년 있다가 제가 아기를 낳고 뭐 저 애를 분당에 맡기고 이러는 와중에 저희 남편이 이 집을 빨리 팔아버려야 돼 이래갖고 이제 집을 팔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보 이 집이 땅도 뭐 넓고 재건축인가 뭐 재개발인가 그런 거 된다는데 했더니 저희 남편이 벽을 쾅쾅 치면서 야 이렇게 튼튼한 집이 재건축이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해갖고 그래 그럼 팔렘 파쇼라고 해갖고 저희 남편이 집을 팔았어요. 아이고. 그때 무려 아니요 진짜 많이 올라갔고 무려 1억 5천만 원이나 받은 거예요. 아이고. 근데 1억 정도에 산 게 1억 5천만 원 됐으니까 투자 수익률 50%잖아요. 아, 예, 그렇지.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집을 팔았는데요.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희 남편이 몇 년 후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 그 집을 사던 아줌마가 저희 남편을 보면서 집을 팔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랬대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했대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저희가 팔고 나서 6개월 후에 그 아파트를 지나가 보니까 뭐지? 재건축 조합 설립 네, 뭐 어쩌고 추진 뭐 이렇게 경축. 네, 경축. 예. 경축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자 부부기 때문에 정말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에선 이미 소문이 나갔고 그걸 살려고 하는데 저희는 후딱 내놓으니까 그분이 사시면서 어머 너무 고마워. 그분은 그러니까 재건축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은 그냥 거저 죽은 거지. 죽은 거죠. 예. 예. 아마 그래가지고 마지막 도장 찍는 순간까지도 떨렸겠지. 저분이 혹시 막판에 무슨 얘기 듣고 안 찍는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지. 가슴을 졸이다가 딱 도장 찍고 체결한 다음에 아마 집에 가서 술 한잔 하셨을 거예요. 가족들하고. 예. 그러니까 왜 부동산 어디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다 약속돼 있는데 30분 전에 오늘 그거 안 하기로 했어. 이런 전화 있죠. 자주 와요, 강남에서는. 그럼요. 예. 그럴까봐. 예. 마지막까지 그런데 이제 버렸는데. 제 케이스의 정반대. 정반대의 케이스가 저는 이한주 이 연구원장의 아이고. 케이스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 실제로는 제가 이 시기도 비슷하겠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드리냐면은 이런 거를 그러네 시기가 정말 비슷한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정보도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재개발한다 뭐 한다라고 소문이 나도 결국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하는 사람만이 이걸 좀 알 수 맞아요. 있거든요. 발품 정보가 팔고. 있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한주 당시에 뭐 교수였는지 연구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은 부동산 투자에 정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파트가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아파트로 변신을 했더라고요. 이 아파트 이름이 재개발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청담 르엘 그거 거기잖아요. 네. 예. 지금 강남에서 가장 핫하고 비싼 아파트가 청담 르엘이랍니다. 네. 그래서 요 가격대를 보니까 지난 10월 그러니까 지난 10월이 아니라 지금 10월이니까 지금 10월 실거래가가 35평이 61억 5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우와. 9월 실거래가가 50억 5천이었는데 네. 10월 실거래가 61억 5천이고 네. 현재는 뭐 한 70억 가까이 된다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5평이 이한주 씨가 샀던 게 이 3익 아파트 35평이었는데 평수는 그대로 가져갔는데 엄청 고급화가 그렇죠. 돼갖고 예. 지금 70억의 매물이 나와 있다. 평당 2억쯤 되는 거네요. 딱 70억이면 평당 2억이네요. 그러네요. 당시에 그 이한주 씨가 2003년에 매입했던 가격이 6 내지 7억 원쯤 된다니까 아. 지금 이 현재 시세가 딱 10배네요. 10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6천 원짜리가 10배 된 게 아니고 6만 원, 600만 원짜리 10배 된 게 아니라 알았어요. 6, 7억이 10배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같은 배수라도 우리가 서로 지금 염장지를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니 이걸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이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리느라고.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러면 이한주 씨 부부는 청담 삼익 아파트에 살면서 일종의 몸빵을 했느냐? 안 했잖아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젊은이들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투자가 그 좋게 잘 될 수 있는 아파트에 몸빵을 하고 싶어. 네. 그런데 돈이 많이 모자라. 그러니까 내가 풀로 땡겨서 몸빵을 하면서 투자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또 막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다 지금 막은 정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한주 씨는 아주 똑똑하게도 이런 낡은 아파트를 사놓고 본인은 거기 살지 않으면서 몸빵도 하지 않으면서 예. 이제 이게 저 전세를 줬겠죠. 아무튼 전세를 주고 정부의 투자에 성공을 한 약속을 겁니다. 믿은 사람들은 다 바보가 돼 있고 맞습니다. 그 반대로 한 사람들은 네.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아파트 한 채만으로는 투자의 귀재다, 천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는 영등포 상가 예. 요게 더 귀재라고 생각을 아. 해요. 예, 예. 영등포 상가가 아들한테 이게 어린이날 대박이다. 줬다는 그곳입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네. 아. 그래서 여기에는 2005년에 동남 아파트 상가 9평을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네. 요게 지금 동남 아파트 상가 9평이랑 남서울 상가도 또 있나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예, 한번 2009년에 해볼게요. 또 영등포 남서울 상가 지분도 매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2005년 동남 아파트 상가 9평짜리는 현재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이 나중에 됐다고 하고요. 환경 지정만 지금 된 거죠. 아마 그 이후에 네. 또 진척 과정이 있을 텐데 현재 지정됐다는 것까지만 어디 자료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2009년에 부인 명의로 산 게 영등포 남서울 상가인데 네. 요거 매입했는데 요거 역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일단 아시겠지만 그런 상가를 사는데 이게 뭔가 새로운 재개발이 된다는 거로 지정이 되는 순간부터 값이 뛰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건 그러니까 한 건은 운 좋으면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 건이 샀는데 불과 얼마 후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고 인가가 된다든지 재개발 구역으로 이게 지정이 된다든지 이러면 이게 여러 건이면 아 이분은 정말 초고수시구나 이분한테 한 수 그리고 배워야겠구나. 진짜 원준이 너도 너무 진짜 예리하지 않다. 왜요? 제가 틀렸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예, 예. 재건축 아파트를 살 때 예, 예. 아파트는 비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파트하고 상가가 같이 묶여서 재개발이 들어가는 데가 있대요. 어디는 상가를 따로 하고 아파트만 하는 데도 있는데 요 경우에는 상가랑 아파트가 같이 재개발이 진행이 됐나 봐요. 영등포가요. 예. 영등포의 남서울 상가가 예. 그래갖고 지금 여기 남서울 상가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영등포 신길동의 남서울 아파트는 신길 푸르지오 서밋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지금 이한주 위원장이 요거를 정확히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 부동산이 현재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되어서 이 부동산이 포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예. 상가랑 같이 개발하는 걸로 지금 짐작이 되는데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상가를 산 사람들한테도 돈으로 거실러 주는 경우도 있고 예, 예. 땅으로 일부 상가로 떼어주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일부는 아파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건 그때 네. 그 조합에 따라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지금 정확히 이분들이 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 상가를 샀던 요 땅은 현재 신길 푸르지오 서밋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예. 신길 푸르지오 서밋은 뭐냐? 제가 또 막 여기저기 알아봤거든요. 예. 푸르지오 아파트 좋은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상위 모델이 서밋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신길 푸르지오 서밋으로 지금 재건축이 막 되고 있고 2028년에 입주를 하고 신안산선에 포함되고 해서 앞으로 상당한 시세 차익이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7호선 신풍역의 초역세권이랍니다. 아. 초역세권은 정말 엎드리면 코다할 때를 초역세권이라고 그렇죠. 표현하죠. 네. 네, 네. 그런데 야, 근데 이분이 보니까 네. 배우자와 함께 아까 그 남서울 상가 말씀하신 거. 네, 네, 네. 대지 5평 지분 2분의 1. 그다음에 상가 지분 상가 75.18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그쵸, 지분 그쵸. 2분의 1. 아, 정말 쪼개기로. 진짜 정교하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네. 정교하고 네. 정말 정밀하게 투자하는 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우리는 이건 누구랑 지금 2분의 1을 샀다는 건 같이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누구랑 샀나? 이것도 되게 궁금한 지점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2분의 1이라는 게 배우자와 함께 반반씩인지 아니면 정말 배우자랑 같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2분의 1인지 조금 전혀 차를 모르는 찾아봐야 사람일 되는데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진짜. 네.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네. 여기 이제 배우자와 함께라고 돼 있어서 그게 지금 각각 2분의 1씩인지 네. 합쳐서 2분의 1인지 조금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2분의 1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예. 되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투자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안 해봤죠.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분들은 정말 부동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다. 네. 제가 옛날에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조선일보에서 이제 관계부 출입하고 부동산 할 때 정말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하고 많이 통화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듣고 막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때 장 기자님도 조금 여윳돈 있으면 이런 걸 좀 해보세요라고 권했던 게 딱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 그런 여윳돈도 척도 안 했지 뭐 그때 장 기자님이 여윳돈도 자기가 없었고 부동산 문제 최고 잘 아는 것처럼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막 이게 사람이 안 봐도 비디오다 그때 게으르고 뭐 그런 것까지 하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그분들이 해주는데 그에 들은 척도 안 했을 거야. 집에 오는 순간 다 잊어먹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요. 술이나 마시고. 네. 장원준 실장은 오로지 그냥 폭탄주 비율에 소주를 한 잔 집에 와가지고 부인한테라도 얘기를 해주고 메모라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부인도 당신 부인도 내가 잘 아는데 정말 너무나 원망스럽겠어. 근데 이거를 예. 이분은 진짜 실행을 한 거죠. 네, 정말 실행을 맞습니다. 이 악물고 발품 팔고 내가 볼 땐 머리 쓰고 정말 굉장한 정성 아니고 뭐 이것뿐만 다 아는 아니에요. 것과 실천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수원, 용인, 동탄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임대했다가 반복을 했었고 2018년에 또 동탄 신축상가 6억 원을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논란이 되는 자식들한테 이제 어린이날 부동산 줬다라고 하는 게 이제 2005년에 했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이걸로 끝나지 않고 사실 부동산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으면 예. 정말 골머리를 썩을 수 있어요. 세금 맞아요. 문제 때문에. 예. 왜냐하면은 진보 정권 들어서고 좌파 정권 들어서고 나서는 막 부동산 부자 때려잡는다 막 이런 정책을 하니까. 그래서 또 부동산 이거를 관리하는 법인도 만들고 가족회사도 리엔 만들고. 파트너스인가 뭐 그렇게 만들어서 네. 요 보니까 지금 자기 미성년자 그 자제들한테도 상가를 어린이날 선물로 주시고 했던 분이니까 부인과 같이 소유한 부동산도 많고 하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그리고 세금도 절세되는 리엔 파트너스라는 법인까지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수준이면 이건 그냥 풀어요. 법인화하는 순간 세금이 파격적으로 그러니까요. 절세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생겨버려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놀라운 거.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불법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마 다 그 네. 편법이지만 법의 테두리를 다 지켜가면서 했을 맞습니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국민들이 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은행권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내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다 투기꾼으로 지금 몰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무슨 불로소득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몰면서 이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 혹은 이 정책을 세운 사람들과密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을 하고 있거나 백그라운드 이론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염증이 나는 대목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는 네. 그 정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신상 발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박모 국장님하고 장모 실장님은 지금 이한주 용비어창가를 부르고 계시는데 맞아.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 좀 알아봐 주십시오. 네. 네. 두 분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지금 왜요? 우리가 방송이 옆길로 한참 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뭐 이한주 아무리 부러워도 그렇지. 부럽지 않아요. 전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역겨워서 그런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자기네는 이렇게 부동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부를 읽어놓고 나서 왜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하겠다는 그리고 다른 지금 30, 40 세대들이 무슨 이 정도의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집 한 채 하자. 그냥 내가 살고 싶은데 네. 그냥 적당한 규모의 내 집 한 채를 갖고 싶은데 그거 하려고 하는 열심히 그냥 악다구니 하면서 그 생존 본능처럼 경쟁하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자 손 내놔봐 수갑 채우고 자 은행 통장 가져와봐 은행 통장 딱 막아버리고 넌 앞으로 그렇죠. 대출도 못하고 집을 사기를 어디다 사 월세로 살든지 아니면 한 3시간쯤 통근해 이렇게 들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재미나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이게 이제 뉴스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뭐 사의가 수리가 됐는지 여부는 좀 시간이 흘러봐야 돼 알겠으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후임자는 물색 예정이다. 사의를 한 이유는 개인적인 계획 때문이다. 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한주 위원장의 개인적인 계획이 도대체 뭐냐. 본격적으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거냐. 네. 아니면 국민의힘의 김민수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부동산 투기의 진짜 숨은 고수 레전드 큰 소원이 소용돌이 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몰려들까 봐 조마조마했던 끝에 내린 결정이냐. 이제 이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 개인적인 계획 때문이다라는 이게 또 화제가 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청담 르엘 매각하려는 거 아니야? 네. 세금 너무 많이 날 텐데. 네. 법인화하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다. 네. 근데 진짜 김민수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상경 차관 정도만 갖고도 이상경 차관도 어쨌든 저 부동산 정책 총괄을 했대지만 차관이잖아요. 근데 네. 그 이상경 전 차관도 사실은 이 이한주 위원장의 그러니까 데리고 있던 사람이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총괄 멘토, 네. 경제 정말 짜르 이런 사람이 이한주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상경 차관 그 정도 갭 투자한 것만 갖고도 난리가 났었는데 이 양반이 이거 투자한 게 다시 한번 부동산이 다시 이제 언론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자,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내로남불의 극단을 보여줄게 하면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케이스가 다시 한번 딱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이건 너무 큰 부담이겠다. 그래서 김민수 최고위원 설명이 설득력이 있는 게 정말 소용돌이 치는 부동산에 이 휘몰아치는 경랑에 빠져들까 봐 그냥 빨리 발 빼고 물에서 나와서 저기 모래 위로 도망간 거다. 이런 취지의 해설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정권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핵심 브레인이 누구였을까? 우리가 떠올려 보면 김용범 정책실장, 예. 그다음에 국토부 1차관 이상경 지금은 아닙니다만, 예. 그다음에 이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뜯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염장로 3인방 4인방이네 했을 때 우리가 이한주라는 이름을 떠올리지 못했는데 예. 이제 어제 오늘 이 사람이 물러난다고 하니 그래 당신 거 한번 뜯어봅시다 했더니 어마 여기에 진짜 백이 진짜가 있었네. 그쵸. 선생님이 계셨네. 네. 그쵸.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한주 원장 같은 경우에는 1986년에 이재명 변호사를 만났다. 되게 시민운동 같이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인연이 거의 40년이에요. 그렇죠. 네. 40년 인연이고 기본적으로 각종 성남시에서 했던 무상교복, 그다음에 무상산후조리원 또 하나 있는데 삼무상 시리즈가 있는데 3개가 있거든요. 예. 이런 시리즈 그야말로 잔잔바리 이런 시리즈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로 기본 소득안 이런 것들까지 맞습니다. 큰 정책 이데올로기적인 정책까지 사실 이런 정책들을 경제 정책들을 같이 해왔다. 또 그다음에 그 지역 화폐. 예. 지역 화폐론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관련된 그 마인드 이런 거 경제 관련된 얼개는 대부분 이한주 원장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네.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예요. 맞습니다. 예. 저는 근데 또 한 가지 이런 점은 있어요. 이번에 부동산 대책 보니까 이한주 머릿속에 나왔는지 김용범 머릿속에 나왔는지 이상경 머릿속에 나왔는지 관심은 없는데 내용을 놓고 보니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대책을 그대로 복사에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았어요. 네. 예. 그래서 수치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네. 그래서 이거 새롭게 머리 쓸 게 뭐가 있어. 이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대책 28개 다 가지고 와봐. 그래서 그거 짜깁기 절당히 해서 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냐하면 그때 정책실장이었던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썼어요. 2년 전에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오늘 중앙일보가 부동산 정치가 문제야. 이건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에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뭐냐고 이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이 얘기를 했느냐.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했어야만 했다. 그리고 전세 대출 등 우회 대출을 막았어야 했다. 그리고 공급 불안 심리를 진정시켜야만 했다. 보유세 강화, 임대사업자 제도 혼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후회한다는 게 뭐냐. 결국은 더 강하게 대출을 옥죄지 못했다. 이거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역대급의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출 옥죄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거고 말이죠. 그렇죠. 아, 우리 근데 저희가 참 진짜 부족하네요. 이 이한주 원장이 아까 김강일 선배께서 개인적인 계획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네, 네.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청담 르엘 입주가 11월 달이랍니다. 저희가 이게 청담동 이런 데랑 친하지가 않아서 이게 네. 정보가 좀 약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예. 청담 르엘 입주해야 되는데 욕 먹을까봐 빤스런했다. 막 이런 진짜 이런 단어들까지 막 써주셔갖고 아니 근데 지금 네. 꼭 그것 때문 아니더라도 네. 그런 것들 때문 이 원인들이 합쳐져서 도저히 여기서 이 자리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지. 그냥 네. 일찌감치 조용히 그만두자 네. 그랬을 것 그렇죠. 같긴 해요. 근데 이한주 그 민주연구원장이 사실은 지난 8월 달에 네. 사의를 표명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침부터 잠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때 차라리 간뒀으면 그렇죠. 이 소낙비를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떠날 때를 떠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소낙비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특정인이 부자다라고 저희가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부자다라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그래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부자가 되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제도를 활용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도의 룰을 확 바꿔버리면서 너희들은 탐욕스러운 놈들이야. 전세 끼고 집 사지 마. 은행 융자 함부로 받지 마라는 정책을 펴는 거에 지금 분노하고 있다. 예, 이 말씀을 다시 맞습니다.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네. 나는 했지만 너는 안 돼. 맞아. 네. 그것도 젊은 세대들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자동차 부품 공장 문 닫는 거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나라 꼴은 이건 이렇게 되어 실물 경기가 정말 안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주식은 오르고 있고. 그래서 예. 그 주식 네. 오르는 것도 이제 주식이 정말 우리나라 모든 경제와 산업이 잘 돼서 주식이 오르면 네. 뭐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는데 일단은 양대 그 반도체 회사가 네. 주식시장을 지금 이제 쌍끌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진정이 된 다음에 진짜 우리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본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의 이 움직임이 유지가 되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상방향 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못 해가지고 매우 조심조심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또 경제 선무당인 제가 보기에는 예. 전 경제를 거의 모르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46분 동안 방송했어요. 부동산 문제. 이거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알게 된 거고 경제를 잘 모르는데 이런 느낌은 들어요. 지금 미국 주식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예. 일본도 무슨 5만 포인트 5만 행인가? 일본도 어제 네. 역대 최고치 찍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글로벌하게 코로나 이후에 돈 찍어서 올렸던 것들이 주식시장으로 다 몰려 다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진국들 증시는 다 올랐고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던 우리 증시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몰려 있고 전 이런 덕도 굉장히 많이 본 그런 게 적도 있죠.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경제 천재니나 지금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아침에 아니 그런 해봤거든요. 원인들이 다 복합돼서 네.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건데 아까 네. 김 선배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불안한 거죠. 정말 네. 불안불안한 거고 요새 뭐 소위 무슨 에브리띵 랠리라 그래서 이런 일이 잘 없거든요. 근데 네. 금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아. 뭐 오를 거 다 오르는 이건 이런 일이 잘 없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특히 환율이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는 굉장히 불안불안한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한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물론 맞습니다. 원화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는 거죠. 환율 인상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 주가가 지금 너무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막 몰려든다. 좋게 해석하면 그거지만 조금이라도 삐끗하는 순간 우리 주가나 우리 경제에 뭔가 어디서 한번 구멍이 이렇게 뚫리면 어쩌지 네. 하는 걱정을 사실은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뭐 오르니까 일단 다들 뭐 그리고 행복하지만 지금 막 무슨 민생 지원금 막 이런 것도 막 뿌리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초기에도 남미에서 보면 돈 뿌릴 때 다 좋아하다가 나중에 이게 무자비한 인플레로 나타나고 예.
그런 흔적들을 봐가면 지금 결코 막 포인트가 올랐어요. 주가도 포인트라 그러죠. 제 포인트 올랐어요. 뭐 이럴 때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 주식 시장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진 주주들만 좋은 것이고 나머지 주식 투자자들은 지금 가슴앓이를 하는 분들도 꽤 있다. 네, 네. 그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금 정말 좋은 거에 대한 불안감도 약간 그쵸, 그쵸. 있는 거고 네. 예. 왜냐하면 우리 주식 시장은 주식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갈 때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는 것 같지만 뒷걸음칠 때 보면은 다른 나라가 한두 걸음 뒷걸음칠 때 우리는 막 10걸음 이렇게 뒷걸음칠 그렇죠. 때가 있어요. 네. 가령 코로나 때도 봤지만 다른 나라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대한민국 주시장은 정말 자유 수직 낙하를 해버릴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민주당은 또 하나 내년 지방선거하고 가까이 갔을 때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정치적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